잠깐만요. 이게 정말 한국 빵이라고요? 믿기 힘들겠지만 빵의 종주국도 아닌 한국에서 이런 맛이 납니다. 겉은 완벽하게 바삭하고 속은 폭신하게 녹아내려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안에 담긴 한국의 감성이에요. 오늘 저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문화가 된 한국빵의 기적을 맛보려 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감동의 한 입.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최근 CNN은 계란빵을 계란팡으로 표기하며 계란이 통째로 구워져 들어간 보물이 담긴 빵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계란빵이 세계 50대빵이라니 프랑스의 바게트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빵까지 잘하는 대한민국, 여러분은 어떤 빵을 제일 좋아하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세계 곳곳의 빵과 간식을 소개하며 여행을 다니는 유튜버예요. 그동안 유럽, 일본, 남미까지 다양한 빵을 만나봤지만 이번 이야기의 시작은 조금 특별했어요. 그날 밤, 제 방은 노트북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푸른 빛이 벽을 따라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죠. 그 사이 제 영상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하루도 채 되지 않아 500만 뷰를 넘어섰죠. 평소에도 바이럴이 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댓글이 분노와 논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뉴스 헤드라인마다 제 말을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그 제목이었어요. 한국빵. 유행은 있어도 전통은 없다. 화면 속에서 저는 크루아상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저 세계 빵 문화를 소개하는 제 시리즈 중 하나였을 뿐인데 세상은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댓글창은 너무 빨리 올라가서 따라갈 수조차 없었어요. 분노, 자부심,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직접 한국 와서 먹어보고 말해요. 계란빵 한 입이면 생각 바뀔걸요. CNN도 한국빵을 세계 50대 베이커리로 뽑았어요. 그 목소리들이 제 귀에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날카롭고 열정적이고 멈추지 않았죠. 그동안 제가 이탈리아 빵, 프랑스 바게트, 일본 멜론빵을 비판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달랐어요. 전 세계가 제 의견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죠. 저는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조회수는 계속 오르고 있었고, 좋아요, 싫어요, 리트윗, 듀엣 영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죠. 세상이 제 의견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리고 있었어요. 몇 시간도 안 돼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한국 언론은 제 말을 번역해 실었고, 서양 기자들은 그게 공정한 비판인지 오만한 평가인지 논쟁하고 있었죠.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하고 있었지만 저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알림 소리가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식탁 위에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가 놓여 있었고 어제 구운 사워도우 냄새가 여전히 코끝을 자극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도 조용히 그 옆에 놓여 있었죠. 그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제 그 안의 영상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들고 있었어요. 새 탭을 열었어요. CNN 트래벌 한국의 계란빵, 세계 50대 베이커리 선정. 화면에는 노릇노릇한 빵 위에 계란이 올려져 있었고 그 속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노른자는 마치 호박빛처럼 반짝였죠. 저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계란빵. 그냥 머핀 위에 계란 올린 거잖아. 그동안 수백 가지 멋진 빵을 맛봤는데 이게 CNN 리스트에 올랐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사진을 계속 보고 있자니 묘하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어요.
단순한데 어쩐지 시선이 머물렀죠. 그 단순함이 제 생각과 어딘가 안 맞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진 자존심이 더 컸어요. 설마 내가 틀렸겠어? 하는 마음이었죠. 시간이 지나 SNS를 다시 열어봤어요. 트렌드에 이런 해시태그가 떠 있었죠. Emily come to Korea. 수천 명이 저를 태그하고 있었어요. 길거리 포장마차, 동네 빵집, 가족이 만든 빵 사진들까지 올라와 있었죠. 어떤 사람은 놀리듯, 또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직접 와서 증명해요. 틀렸다면 인정하세요.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어요. 도전이었죠. 창밖을 보니 LA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동안 유럽 곳곳을 다니며 빵의 예술을 기록해왔죠. 파리 바게트의 딱 하는 소리, 포르투갈 과자의 버터 향까지 느끼며 즐겼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비교로만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이건 저 나라보다 못하네. 저건 여기보다 낫네. 호기심 대신 자만심으로 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어요. 딸깍 소리가 방 안에 울렸죠. 방 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화면 속 사람들이 속삭이는 것 같았죠. 가봐. 직접 보고 먹어봐.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지쳐 보이는 눈, 고집스러운 표정, 그리고 그 밑에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감정이 있었어요. 불확실함. 오래된 여행용 카메라를 꺼냈어요. 렌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죠. 한동안 같은 자리에서만 영상을 찍고 있었으니까요. 조심히 먼지를 닦아냈어요. 그래, 틀렸다면 카메라 앞에서 직접 틀리자. 새벽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미 저는 짐을 싸고 있었죠. 여권, 카메라, 노트, 배터리. 그리고 비행기 티켓 한 장. 멀리서만 판단하던 그 나라로 가는 티켓이었어요. 택시가 공항으로 향할 때 이른 아침 안개가 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창밖은 흐릿하게 보였죠. 하지만 마음속엔 이상하게도 설렘이 일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낯선 사람들이 지금도 지켜보고 있겠죠. 제가 다음에 뭘 할지 궁금해하면서요. 비행기 엔진 소리가 커지자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좋아. 한국 내 빵이 정말 어떤지 한번 보자.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면서 내레이션으로 이어졌어요. 이렇게 시작됐어요. 제가 믿지 않았던 한국빵의 나라로 향한 여행이. 인천공항의 자동문이 부드럽게 삑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금속 냄새, 비행기 연료 냄새, 그리고 멀리서 로스팅 커피 향이 살짝 섞여 있었죠. 저는 이미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하고 있었고, 빨간 촬영등이 마치 제 심장처럼 깜빡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드디어 한국이에요. 과연 이 나라 세계적인 빵이라는 게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조금 긴장된 목소리였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여행객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념품을 끌어안은 가족 캐리어를 끌고 달려가는 학생들, 바닥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승무원들까지. 머리 위로는 K푸드, K컬처, K브레드 페스티벌이라는 밝은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죠. 어디를 봐도 K가 붙어 있었어요. 마치 정체성을 자랑하는 도장처럼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다 K만 붙이면 끝이네. 마이크가 제 농담 섞인 투정을 그대로 잡아내고 있었지만 그냥 두었어요. 솔직함일까 아니면 자만일까 솔직히 구분도 안 되고 있었죠. 짐을 끌며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진동하며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한국 다큐멘터리 감독인 장미라 씨였죠.
제 영상이 화제가 된 후 연락을 주셨던 분이에요.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진짜 맛은 큰 길이 아니라 골목에 있어요. 한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차 때문에 조금 몽롱했지만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죠. 골목이라는 단어가 왠지 신비롭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좁은 공간, 지글거리는 소리, 김 사이로 들려오는 오래된 이야기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죠. 카메라를 조금 조정하며 다시 말했어요. 골목, 그렇군요.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을지 보러 가야겠어요.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며 놀라움을 주고 있었어요. 유럽의 날카로운 추위나 런던의 눅눅한 찬바람과 달랐어요. 깨끗하고 선명하면서도 생기가 가득 차 있었죠. 자동차가 부드럽게 윙윙거리며 지나가고 네온 사인이 살짝 깜빡이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멀리서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려왔죠.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분홍빛, 짙은 파랑, 깜빡이는 수천 개 작은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택시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거리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빵집 현수막에는 핸드메이드 크림빵, 달콤한 팥빵, 신선한 우유식빵이 적혀 있었죠. 간판은 단순하고 소박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사람들 반죽을 치대는 제빵사, 간식을 먹는 학생,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어르신들 모두 평온해 보였어요.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있었죠. 저는 화려한 볼거리, 마케팅, 혹은 모방된 장면 같은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건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무언가였죠. 그래도 아직 감탄하진 않았어요. 그냥 첫인상일 뿐,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라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서 겉모습이 여행자를 속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호텔은 홍대 근처 작은 골목 안쪽에 있었어요. 늦은 밤까지 켜져 있는 카페와 작은 가게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공기에는 설탕과 발효된 빵 냄새가 섞여 있었고 근처 포장마차에서 나는 참기름 향도 살짝 섞여 있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창가에 카메라를 놓고 짧게 브이로그용 멘트를 녹화하고 있었죠. 렌즈 속에 비친 제 피곤한 눈으로 말했어요. 서울 첫날 밤이에요. 생각보다 깨끗하고 사람도 많네요. 빵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줄 몰랐어요. 거리마다 빵이 있어요. 하지만 과연 맛은 정말 대단할까요?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도시가 끝없이 펼쳐져 반짝이고 살아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호텔방 안의 외국인은 아직 의심만 담아 촬영하고 있었죠. 카메라를 끄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고요함이 예상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죠. 시차 때문일 수도 수많은 보이지 않는 시청자가 제 판단을 기다리는 압박 때문일 수도 있었어요. 잠들기 전 다시 장미라 씨 SNS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다큐는 단순했어요. 화려한 조명도 연출된 장면도 없었죠. 사람, 음식, 그리고 솔직함이 담겨 있었어요. 가장 최근 게시물에는 작은 카트에서 빵을 파는 할머니 사진이 있었어요. 깜빡이는 가로등 아래에서요.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배고픔을 기억하는 손이 만든 빵은 맛이 달라요. 그 문장이 계속 마음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배고픔을 기억하는 손 휴대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고 있었죠. 밖에서는 도시의 소음이 서서히 새벽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래 골목에서는 포장마차 종이 가볍게 울리며 장사를 마감하고 있었고 갓 구운 반죽 냄새가 공기 속에 떠다니고 있었죠. 마치 온 동네가
조용히 빵을 굽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다음 영상 제목이나 댓글 폭발을 걱정하는 대신 오히려 궁금해지고 있었어요. 혹시 그들이 맞는 걸까? 하지만 자존심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 생각을 억누르며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있었죠. 내일이면 조사할 거예요. 한국의 진짜 맛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예요. 잠들기 전 한 가지 소리만 계속 들려오고 있었어요. 밤골목 어디선가 오븐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였죠. 조용한 그 순간 도시 자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를 맛보라고 초대하는 것만 같았어요. 종로의 아침 공기는 차갑고 날카롭고 있었어요. 한 모금 숨을 들이쉴 때마다 온몸에 작은 전율이 지나가는 느낌이었죠. 골목마다 길게 뻗은 포장마차에서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고 달콤하고 버터 향 섞인 빵 냄새가 좁은 골목 안까지 스며들고 있었어요. 가게 문이 천천히 열리며 철컥 소리가 나고 여기저기에서 쟁반이 부딪히는 소리와 종소리가 간간히 울리고 있었죠. 사람들은 하나둘 거리를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향을 따라가며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렌즈가 흔들리는 나무 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온기 베이커리 마음을 담아 굽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도 요란한 글씨체도 없었어요. 따뜻한 나무 간판과 부드러운 글씨, 그리고 정성이 담긴 무언가를 약속하는 느낌이었죠. 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훅 들어오며 캐러멜 향, 우유 냄새, 그리고 은은한 밀가루 향이 코끝을 스치고 있었어요. 가게 안은 집처럼 아늑했어요. 손님들은 줄을 서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고 차가운 볼을 불키며 따뜻한 음료를 손에 들고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카운터 뒤에서 밀가루가 묻은 앞치마를 입은 남자가 올려다보며 부드럽게 웃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에밀리 로렌스 맞으시죠? 맞아요. CNN 세계 베이커리 리스트에 오른 그 계란빵의 주인, 박도윤 씨였어요. 겸손하고 조용한 모습이었지만 움직임과 손님들을 맞이하는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잡고 조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빵이라고 들었어요. 왜 그런지 직접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도윤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이 빵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거예요. 살짝 비꼬는 듯한 표정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으로 카메라를 세팅하며 카운터, 오븐, 그리고 줄 서 있는 손님들을 담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또 하나의 유행 간식일 거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금세 잊혀질 그런 빵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곳은 조용했고 참을성 있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기억과 위로 같은 냄새가 났죠. 오븐이 부드럽게 돌아가며 반죽을 치대는 소리가 마치 명상처럼 들리고 있었어요. 카운터 위에는 밀가루가 눈처럼 흩어져 있었고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첫 번째 빵이 구워지자 오븐 문에서 김이 나와 천천히 천장을 향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타이머가 짧고 또렷하게 울렸어요. 카메라를 들이대며 도윤 씨가 금빛빵을 오븐에서 꺼내는 모습을 따라가고 있었죠. 김이 나무 천장을 감싸며 천천히 퍼져 나가고 있었어요. 달콤하고 고소한 향, 갓 구운 빵의 부드러운 풍미가 코끝을 자극하고 있었죠. 그 빵이 식힌망 위에 놓이자 잠시 모든 것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손님들의 소곤거림, 도구 부딪히는 소리, 제 생각까지 잠잠해지고 있었죠. 단순하고 금빛으로 빛나는 빵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이야기와 기억, 정성이 담겨 있었죠.
다시 카메라를 들어 빵과 도윤 씨를 프레임에 담았어요. 손이 살짝 떨리면서 이건 단순한 맛을 넘어선 경험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죠. 빵과 손님,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조심스레 숨을 고르고 속으로 속삭였어요. 좋아, 한번 맛보자. 빵의 따뜻함과 향, 손님들의 조용한 기다림이 마치 부드럽게 초대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죠. 밖의 골목은 여전히 차갑고 선선했지만 안쪽의 금빛 향기는 쉽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약속하고 있었어요. 첫 한 입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종로의 맛, 정성, 그리고 기억이 제가 알고 있던 빵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손에 쥔 계란빵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스며드는 촉감이었죠. 노른자가 살짝 흐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한 입 베어물 때 단순한 빵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 입안에 퍼지는 느낌이었죠. 주변의 손님들도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표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경쟁이나 비교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부드러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다시 들고 빵을 프레임에 담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이건 기록해야 해 그냥 맛이 아니라 사람과 이야기가 담긴 맛이야. 도윤 씨는 뒤에서 부드럽게 웃으며 반죽을 다시 손질하고 있었고 손님들은 천천히 빵을 받아들며 잠깐의 행복을 느끼고 있었죠. 작은 가게 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정성, 그리고 일상의 평온이 저를 서서히 감싸고 있었어요. 밖의 종로 골목은 여전히 아침 햇살에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안쪽에서 퍼져나오는 향기와 온기는 제 마음을 차분하게 적시고 있었어요. 저는 빵 한 조각에서부터 사람의 온기와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걸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죠. 단순한 간식이라고 생각했던 계란빵이 이렇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맛은 단순히 재료나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기억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 입의 빵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바쁘게 움직이는 서울의 거리 속에서도 골목 안 작은 빵집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과 빵이 서로를 이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천천히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런 맛을 경험할 수 있다니. 하지만 그 감동을 단순히 맛으로만 표현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빵과 사람, 그리고 기억이 함께 만들어내는 작은 순간들, 그 순간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있었어요. 종로의 아침은 여전히 바쁘게 시작되고 있었지만 저는 그 골목 안에서 느낀 따뜻함과 정성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내일은 더 깊게, 더 가까이, 이 골목과 빵,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겠다고. 오늘의 경험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이해와 연결의 시작이 될 것임을 느끼면서요. 카메라가 갓 구운 계란빵을 클로즈업하고 있었어요. 노릇하게 구워진 겉껍질이 빵집 부드러운 불빛에 반짝였고 가운데 노른자는 마치 녹아내리는 황금빛처럼 윤기가 흘렀죠.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며 버터의 고소함과 은은한 단맛, 갓 조리한 계란 냄새가 섞여 공간 가득 따뜻한 향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그 향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담요처럼 제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음은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드디어 나왔어요. 한국의 세계적 수준의 빵이라고 불리는 계란빵.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낮았어요. 카메라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빵의 모든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잡아내고 있었죠. 첫 입은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빵을 입술에 가져가자 겉껍질은 바삭하지만 손끝으로 눌러보면 부드럽게 들어갔어요. 따뜻함이 손끝에서 전해져 바깥 서울 아침의 매서운 찬 공기와 대비되며 묘하게 위로가 되었죠. 한 입 베어 물자 폭신한 속살이 부드럽게 무너지고 노른자가 터져 버터의 고소함과 섞이며 입안 가득 퍼졌어요. 순간 공간이 조용해지고 제 눈이 조금 커지며 놀람이 찾아왔죠. 카메라는 정확히 그 순간을 담았어요. 의심이 서서히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감정이 자리 잡는 순간이었어요. 이게 진짜 맛있다. 제가 속삭였어요. 빵집의 잔잔한 소음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죠. 따뜻하고 살짝 달콤한 빵, 부드러운 버터의 짭짤한 맛, 입에서 녹는 진한 노른자가 천천히 퍼져나가며 그 맛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기억이었고 따뜻함이었고 정성이 빵 속마다 담겨 있었죠. 예상과 달리 제 감각이 살아났어요. 도윤 씨는 카운터 뒤에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입가에 살짝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 빵은 원래 겨울 아침 학교 가는 아이들을 위해 만든 간식이에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죠. 맛이 전부가 아니에요. 편안함이죠. 그 말이 제 마음에 잔잔히 스며들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카메라를 내려놓았죠.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평가하거나 재치 있는 말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죠. 이번에는 천천히 또 한 입 베어 물며 속의 맛을 음미했어요. 따뜻함이 손끝에서 가슴까지 스며드는 걸 느꼈죠. 주변 빵집은 잔잔한 생명으로 가득했어요. 손님들은 조용히 웃으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오븐에서는 또 다른 갓 구운 빵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죠. 이곳의 리듬,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빵집의 심장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단순하지만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죠. 이건 화제의 영상이나 유행하는 간식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기억과 정성이 차가운 손으로 찾아온 낯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평가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카메라는 그대로였어요. 황금빛 계란빵, 카운터 위에 놓인 도윤 씨의 손, 그리고 그 빵을 받아들이는 제 모습을 담고 있었죠. 밖에는 눈이 살짝 내리기 시작했고 빵집 안 따스한 빛 속에서 하얀 세상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제가 맛본 건 단순한 맛이 아니었어요. 친절함, 정성, 사람 냄새가 담긴 따뜻함이었죠. 그리고 그 고요하고 황금빛 순간 깨달았어요. 이 한 입은 단순한 빵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였고 따뜻함이었으며 음식이 전할 수 있는 말 없는 이야기였죠. 저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빵을 만든 사람의 마음과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그 순간 한국의 골목과 사람, 그리고 빵이 얼마나 오랜 시간 서로를 지켜주고 이어왔는지를 새삼 느꼈어요. 손을 내려놓고 잠시 호흡을 고르며 카메라를 바라보았어요.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스며들었죠. 단순히 먹는 장면이 아니라 사람과 이야기, 그리고 정성이 담긴 하나의 경험을 전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한 입의 빵 속에서 사람의 삶과 마음이 전해지는 걸 본 경험은 이전 여행에서는 느낄 수 없던 새로운 감각이었죠. 눈을 들어 빵집을 둘러보았어요. 작은 테이블 위에서 손님들이 따뜻한 빵을 들고 서로를 바라보며 잠깐의 웃음을 나누고 있었고
오븐 속에서 새로 구워진 빵에서 나오는 향기가 조용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빵 한 조각이 사람을 연결하고 온기를 전달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죠. 한동안 조용히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빵집 안에는 바깥에 바쁘고 시끄러운 서울과는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고,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평가하러 온 여행자가 아니라 기록하고 배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일은 더 많은 골목과 빵집,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가기로, 오늘 느낀 따뜻함과 정성을 영상과 글로 남기기로. 그때 빵집 문이 살짝 열리며 찬 공기가 들어왔지만 내부의 온기는 여전히 온전히 남아있었고, 카메라 앞에서 저는 미묘하게 떨리는 손끝과 함께 다시 한 입의 계란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임을 느끼며 한국의 골목과 사람, 그리고 빵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죠. 촬영이 드디어 끝나고 빵집 안은 저녁의 부드러운 빛으로 은은하게 물들고 있었어요. 작은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은 하루를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듯한 색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촬영 장비는 조용히 정리되어 선들은 가지런히 감겨 있었죠. 오븐은 마지막 열기를 뿜으며 서서히 식어갔고, 저는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하루 동안 쌓인 냄새와 풍경을 느끼고 있었어요. 버터 향이 여전히 코끝에 남아 있었고, 효모의 은은한 향기가 공간을 감싸고 있었죠. 식힌망 위에 노인각 구운 빵에서 퍼져나오는 따뜻함이 마치 조용한 숨결처럼 빵집 안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 미라가 제 뒤에서 살며시 다가왔어요. 남아있는 손님들의 조용한 이야기 소리 위로 그녀의 발걸음은 거의 들리지 않고 있었죠. 카운터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다가와 호기심 섞인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을 건넸어요. 에밀리, 아직도 이 빵이 과대평가된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죠. 손가락을 매끈한 카운터 위에 올리고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 가볍게 움직이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빵집 안은 거의 비어 있었지만 웃음과 부드러운 인사,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이 만들어낸 편안한 리듬이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 있었죠. 아니에요. 드디어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듯 낮았죠. 오늘 저는 단순한 빵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맛보고 있었어요. 미라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 음식이에요. 그녀가 말했죠. 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요. 배려, 연결이요. 한글처럼요. 단순하지만 모두를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잠시 창밖 골목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도시는 저녁으로 물들고 있었고, 가로등 하나씩 켜지며 비에 젖은 도로 위에 부드럽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낙엽 밟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세상은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죠. 마치 이 섬세함을 제가 알아채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있잖아요. 잠시 후 생각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이 빵, 이 언어 둘 다 사람을 위로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나누고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도록요. 그리고 어쩌면 잠깐 웃음이 새어나오며 어쩌면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 사이 빵집 안은 조용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어요. 나무 바닥이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와 마지막 오븐에 식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주위에는 웃음과 발걸음, 그리고
빵 냄새가 남긴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쫓고 있던 완벽한 샷, 화제 반응, 조회수와 댓글 그 모든 것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짜 이야기는 카메라나 클릭, 편집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조용히 연결되는 순간 속에 있었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보랏빛과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깥 도시는 살아있었지만 조용했어요. 마치 사색하도록, 그리고 느낄 수 있도록 초대하는 듯 했죠. 한 걸음 물러서며 저는 속삭였어요. 이건 리뷰의 끝이 아니에요. 이건 이해의 시작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카메라에 담은 것은 진실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카메라 너머, 편집과 자막 너머에는 따뜻함과 배려, 조용한 관대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끝으로 느낀 빵의 온기, 사람들의 조용한 미소, 그리고 길을 지나가는 낯선 이들의 소소한 인사까지 모든 것이 함께 이어져 있음을 느꼈죠. 이제야 저는 그 세상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앉아있는 나무 의자 위로 석양이 스며드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평가자였던 제가 관찰자가 되고 관찰자가 결국 배우는 사람이 되는 순간이었죠. 단순히 맛을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빵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마음이 전하는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카메라 너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정성, 조용하지만 진심이 담긴 배려가 저에게 다가왔죠. 문득 빵집 밖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와 섞여 하나의 작은 교향곡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누군가의 정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선명하게 다가왔죠. 이 빵집에서 느낀 온기와 사람들의 숨결이 그 작은 골목과 서울의 도시 전체로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카메라를 들고 마지막으로 빵집 내부를 훑었어요. 손님들은 이미 떠났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빵 조각 하나, 컵에 남은 차 한 모금, 그리고 바닥에 남은 작은 부스러기까지 모든 것이 이야기를 이어주고 있었죠. 기록해야 할 것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삶의 온기와 정성이었어요. 손을 내려놓고 잠시 호흡을 고르며 저녁의 잔잔한 빵집을 바라보았어요. 내일이면 더 많은 골목을 걸으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른 빵과 음식, 그리고 이야기를 기록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제가 카메라 너머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연결, 그리고 이해의 시작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과 마음을 이어가는 여행을 계속하게 될 거죠. 화면이 켜지자 제 가장 최근 영상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제목은 내가 한국빵을 오해했어요 였죠. 화면 속 장면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조금 설렜어요. 서울에 와서 인기 있는 간식을 리뷰하고 카메라에 멋진 한 입을 담고 평소처럼 솔직한 평가를 보여주려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깊은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죠. 영상은 도윤 씨의 계란빵을 가까이서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했어요. 황금빛 겉껍질이 부드럽게 반짝였고 가운데 노른자는 햇살처럼 녹아내릴 듯 윤기가 흐르고 있었죠. 김이 천천히 올라와 화면을 감싸며 버터 향과 달걀 냄새가 섞인 따뜻한 향기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그 향기는 제 기억 속 첫날 빵집에서 느낀 포근한 온기를 다시 불러왔죠. 저는 카메라를 향해 차분하지만 다정하게 말을 건넸어요. 이건 단순한 길거리 음식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구워진 추억이고
겨울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은 위로예요. 삶에서 진짜 맛은 바로 이런 따뜻함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상은 이어서 도윤 씨가 반죽을 조심스럽게 치대는 장면으로 넘어갔어요. 손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밀가루가 카운터 위에 눈처럼 흩어졌고 배경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차가운 바람에 빨개진 볼이 귀엽게 반짝였죠. 갓 구운 계란빵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황금빛으로 빛나며 화면 속 장면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정성과 조용한 배려, 따뜻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믹서기의 저음은 심장 박동처럼 느껴져 카메라 너머로도 온기가 전해졌어요. 댓글이 거의 바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보고 울었어요. 드디어 한국을 이해했네요. 우리 빵의 마음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마음에 새겼죠. 이제 조회수나 좋아요 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연결이었어요. 빵을 만들고 나누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요. 며칠 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계란빵을 하나 샀어요. 빵집의 따뜻함은 이미 손에서 사라졌지만 기억은 여전히 부드럽고 향기롭게 남아있었죠. 포장에는 또렷한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따뜻함을 굽습니다. 조심스레 손에 들고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변은 여행객들로 분주했지만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유행을 좇는 나라가 아니에요. 따뜻함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빵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가장 인간적인 빵이에요. 눈앞에 떠오른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조용한 종로 골목, 빵집 앞에서 작은 계란빵을 들고 학교로 달려가는 아이들, 도윤 씨가 카운터 뒤에서 잔잔히 웃고 있던 모습, 빵집 안 가득한 버터와 달걀 냄새, 손님들의 조용한 대화. 한 입의 빵이 전해준 건 단순한 맛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진리였어요. 한 나라의 진짜 맛은 레시피나 재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에게서 그들의 정성과 배려, 나눔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터미널 창밖으로 눈송이가 살짝 흩날리고 있었어요. 조명이 반짝이며 작은 별처럼 보였고 도시의 웅성거림과 먼 소리, 차가운 바람까지 모두 제 기억 속 일부가 되었죠. 빵 속에 구워진 친절과 인내, 겸손, 조용히 나눠진 따뜻함의 기억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서울 골목에서 한 입 먹었던 계란빵이 단순히 배를 채운 것이 아니라는 걸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인간미를 느끼게 해주는 길을 열어준 것이었죠. 카메라 너머로 담아내려던 영상 속 장면들, 빵집의 조용한 리듬과 사람들의 숨결, 아이들의 작은 웃음소리까지 모두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빵을 살짝 들어 입에 가져가며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빵의 한 입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담은 온기,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배려와 정성, 그리고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연결고리였죠.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자 서울의 겨울 공기와 골목의 향기, 그리고 계란빵 속의 온기가 함께 어우러졌어요. 결국 제가 깨달은 건 단순했어요. 세상에는 레시피보다, 기술보다,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인간미예요. 누군가를 생각하며 손으로 만든 음식, 조용히 베푸는 친절, 함께 나누는 따뜻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경험. 그 한 입 속에서 저는 삶의 진짜 맛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선물처럼 마음에 남았죠.
서울의 골목, 작은 빵집, 갓 구운 계란빵,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알려준 건 결국 진정한 맛은 사람의 따뜻함 속에 있다는 것. 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내려놓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기서 맛본 건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인간미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대한민국의 계란빵은 단순히 빵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자 배려이고 사랑이었습니다. 맛은 단순히 입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